네,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한데요.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흥법사지에 와 있습니다. 이 흥법사지는 고려 초기 아주 유명한 사찰이었죠. 고려 시대 이 원주 지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바로 강변에 중요한 사찰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사찰이 정치, 경제, 행정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했죠. 그래서 사찰이 신앙과 예불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의 어떤 정치 행정의 중심 공간 역할도 했습니다. 동시에 원의 기능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이 사찰이 강변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주 지역이 고려 시대 때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을 하면서 강변에 위치한, 예를 들면 지금 와 있는 이 흥법사랄지 또는 법천사, 거돈사, 그리고 지금은 여주 지역에 속하고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고달사, 신륵사 이런 사찰들이 강변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흥법사도 그러한 사찰 중에 하나였죠. 현재 흥법사의 정확한 내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발굴 조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역사가 밝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일단은 늦어도 고려 시대는 창건되었고 조선 시대에 와서 아마 폐사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이 흥법사에 있었던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진공대사 탑비를 외노들이, 그러니까 왜구들이 중령까지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중령에서 그만 반토막이 돼서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왔었죠. 뭐 이러한 내력으로 봤을 때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폐사돼서 그 이후에는 다시 중창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조사한 세끼노라는, 또 세끼노 야스이 뭐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는데요. 조선 총독부 산하에 고족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고족조사위원회의 소속으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를 조사하고 뭐 반출을 시도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문화재 역사에 있어서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흥법사도 1911년에 세끼노, 야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한 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곳을 조사하면서 뭐 스케치도 했고요. 또 관련 사진도 일부 남겨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법사에는 진공대사의 부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여기 탑비가 있고요. 저 능선 위쪽에 가보면 진공대사 부도 위치가 지금도 표석이 세워져 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1929년에 오가와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들이 와서 원위치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석관 같은 것을 새롭게 발견을 해서 서울로 이전을 시켰는데요. 이러한 걸로 봐서 이미 1929년 이전에 이곳에 있었던 흥법사 진공대사 탑이 외부로 반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다면 이 흥법사의 역사성을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합니다. 뭐 어쨌든 당시 이 오가와 선생 등이 이 흥법사에서 옮겼을 걸로 보이는 염거화상탑, 뭐 진공대사탑 이런 부도들의 위치를 찾았는데 당시 염거화상탑의 부도의 위치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고 흥법대사의 부도 위치만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 염거화상탑의 부도 위치가 바로 이 흥법사냐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염거화상탑의 부도가 이곳이라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의 많은 문화재들이 원위치에서 반출되는 과정에서 잘못 와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염거화상탑은 이 흥법사에서 반출되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공대사탑은 이곳에서 반출된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사지가 뭐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흥법사지에는 이와 같이 3층 석탑과 그 다음에 바로 이곳이 원위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공대사 탑비가 남아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제작됐는데요. 대단합니다. 고려 초기에 건국이 된 직후의 어떤 왕조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흥법사의 진공대사탑은 940년경 태조 왕건의 명에 의해서 이 진공대사 탑비가 건립이 됐죠. 진공대사는 신라 말기 때부터 활약을 해서 고려시대까지 활약을 했던, 그리고 태조 왕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다가 940년에 입적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940년 직후에 부도하고 이 비가 건립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탑비도 940년 직후에 건립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초기의 어떤 역동적인 조각 기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귀부와 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씨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임진왜란 때 왜적들이 이 비가 태조 왕건이 차냈고 중국의 당태종의 글씨를 당시 최광윤이라는 인물이 집자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비의 글씨가 마치 봉황이 물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유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나다. 그래서 천하의 보물이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조선시대의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나 이익도 성호사설에서 그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 비가 상당히 유명했고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왜적들이 이 비의 비신을 파괴해서 가지고 가다가 중령에서 그만 두동강이 나서 가져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의 관리가 그 비를 중령에서 가지고 와서 이곳에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절비, 그러니까 반절이 절단된 비다.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다시 서울로 옮겨졌죠. 그래서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시는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고 애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죠. 비시는 서울로 옮겨졌는데요. 아주 역동적이고 조각기법이 뛰어납니다. 자세히 보면 5개의 발가락, 그 다음에 용두의 모습 아주 역동적이죠.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고 눈도 코도 아주 볼륨감 있게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도 상부에 여가 촘이 있는데요. 아마 갈키형 문양을 위에 꽂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꽂았죠. 이런 귀부가 몇 개가 현재 있습니다. 양양의 설리먼지랄지 또 보현사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에 조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측면에 귀를 길게 표현한 거랄지 귓보이랄지 대단합니다. 콧구멍도 아주 볼륨감 있죠. 이빨도 아주 역동적이죠. 뒷부분에도 아주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린, 그리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가락 모습 보십시오. 발가락을 아주 굳게 바닥에 딛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귀부는 측면에 이와 같이 주름 문양을 쭉 새겨서 움직이는 듯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귀부 상부에 귀관문을 새겼습니다. 귀갑대는 특별한 문양을 새기지 않고 그냥 귀신과 귀갑을 구분하는 경계 의미만 두었고요. 그 위에 귀관문을 새겼는데 육각형으로 아주 화려한 꽃문양, 그리고 장문을 새겼죠. 대단합니다. 뒷부분에도 이같이 발가락 모습, 귀갑 문양의 모습들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또 이 귀부의 어떤 지대석이 있는데, 지대석의 모서리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곡지게 조각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귀부를 조각한 장인의 어떤
장식적인 기교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죠. 이쪽 모서리도 역시 살짝 굴곡지게 꺾고 그 다음에 안에 음각선을 두었죠. 장식을 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묻혀 있어서 잘 보이진 않네요. 비좌 주변에도 아주 구름 문양을 새겼고요. 신성한 의미를 둔 거죠. 그리고 측면에 화문을 새겼고 안상을 새겨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침을 위아래로 두어서 대칭대게에서 비신을 삽입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낙수홈에도 이와 같이 연화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와 같이 이수를 올렸는데 아주 규모가 크고요. 소면에 구름 속에 용문양이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잭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공대사라고 명문을 새겼고요. 좌우측에 용이 그 명문을 수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측면 모서리에도 이와 같이 한 마리의 용이 외곽을 보고 있습니다. 수호의 의미가 있겠죠. 대단합니다. 이 큰 이수를 조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비신 위에 올렸는지 그것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석공들의 어떤 기술력이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도 크레인으로 올리기조차 힘든데 당시의 기술로 이것을 올렸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조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어떤 기술과 예술적 역량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뛰어난 천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귀부와 이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위쪽에 있었던 부도와 함께 이 비신이 남아 있었다면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면서 고려 초기 940년 직후에 건립된 부도와 탑비를 대표하는 그런 유물이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비신은 파손되고 또 부도는 원위치에서 반출돼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것들이 좀 애석한 부분입니다.